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는 이유는 제가 어제 오늘 조금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고 억울한 일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을 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이런 법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은 또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검색을 통해서 제 영상을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어렵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잠시 2019년 작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 2019년 12월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이제 뭐 맘카페라든지 제가 그들을 만나게 됐던 부동산 카페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와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으로 일단은 피싱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제목을 이제 클릭을 해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읽고, 그리고 그 카페에 안내된 카페로 제가 이제 유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옥문을 열고 제 발로 들어갔던 거죠. 그 당시 제가 당했던 카페 이름이 이제 윈테크 파트너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이제 뭐 트레이딩 차트라는 뭐 일종의 주식 거래 같은 그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것인데, 저와 같은 아줌마가 어떤 지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리로 이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받게 되면 그 이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너무나 단순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걸 어떻게 돈을 벌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들이 열어놓은 그 카페에 들어가서 수백 개의 후기들을 읽다 보면 그때는 이미 그들과 한 배를 타게 된 거죠. 더 이상 그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몇 시간 동안 전화로 그들과 통화를 하면서 결국 돈을 몇백을 건네고 몇천을 건넨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카페에다가 저를 담아놓고 며칠 동안 저를 구워 살다 보면, 그리고 그 친절한 말씨와 그 똑똑한 그 어휘력, 그 구사력에 저는 정말 홀딱 넘어가서, 이 사람이라면, 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었던 것 뿐이지, 그래, 돈을 번다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몰랐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에 눈이 정말 뒤집혀서 그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들에게 건네게 되었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저의 관할인 일산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나와 같이 당한 피해자가 1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피해 금액은 10억여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요즘에 이렇게 사기들이 정말 신종 사기 수법인데 경찰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테크 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또한 보이스피싱처럼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테크 피싱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해서, 저 말고도 지금 접수된 건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못 찾는다고, 범인도 못 잡고 돈도 못 찾는다고, 많은 고민 끝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신고해야 되겠다 해서 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 당시 심정은 사기를 당했을 때보다 사실 더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기 싫다, 아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저희 집이 아파트 탑층이거든요. 30층 가까이 되는 탑층인데 거기서 정말 정신줄을 잠깐만 놓으면 뛰어내릴 것 같은 그 죽음의 문턱이 제 턱 끝까지 이렇게 차 있다는 거를 그 힘든 와중에 제가 그걸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이대로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힘들었었고 정말 많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사기를 당했던 그 일을 제가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회수가 좀 높았었고 조금 이제 저와 같은 이제 피해자들이 없도록 제가 그때 글을 올렸었는데 그 한번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뭔가 그 돈을 또 도박도 아닌데 만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어떠한 마음이 좀 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알아본 건데 사실은 굉장히 허술했던 것에 제가 속았던 거지만 뭔가를 해서 제가 제가 겪었던 저의 개인사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도 아니고 다 구구절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도 한 가정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내가 이 가정을 잘 돌보려면 돈이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경단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송에 나가서 고기 먹고 먹방 찍고 홈쇼핑해서 방송하는 건데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 재테크라는 것이 있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수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굴리면 내가 가정도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찾다 보니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런 것에도 제가 이제 지옥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경찰이 못 잡는다면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는 없고 그리고 나는 걔들을 내가 직접 찾아 나서겠다 해서 그들을 만났던 범죄자들은 자기네가 범죄를 저질렀던 곳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그들을 만났던 그 카페, 그들을 만났던 그 길목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자 싶어서 제가 12월 24일 신고를 하고 그날부터 지금 8월 말일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단 하루도 그들을 찾지 않은 날이 없어요. 빠르면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4, 5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은 조금 일찍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3시, 4시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이트들을 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얘는 사기구나 라는 이제 확증이 생기면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올려서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카페에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댓글들이 달려요. 저 여기서 사기당했어요. 혹은 저 여기서 지금 돈 입금하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이 글을 보고 저 사기 안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까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무슨 또 오지랖이었는지 어떤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어쨌든 내 돈은 못 찾는다고 해도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는 정말 내가 죽고 싶었으니까 피해자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 제가 하루도 그들을 찾자 나서지 않은 날이 없지만 저는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린 건 보름에 한 업체
뭐 총 해봤자 10군데가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올린 게. 그러다 보면 얘네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사기쳤던 그들을. 그러면 저한테 이제 돈 줄 테니까 글 내려라. 근데 제가 처음에는 속았었죠. 글 내리면 돈 준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기인 걸 알았을 때, 12월 초에 사기인 걸 알았을 때 바로 글을 올렸는데, 글을 내리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글을 내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제가 사기꾼들한테 또 그냥 속임을 당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들을 만나면 이제 또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필요 없다고, 내 돈 8천만 원 주지 않을 거면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던 중에 2달 전에 저한테 사기쳤던 그 윈테크 파트너스의 김승혁이라는 그 매니저가 다른 또 가상인물이 된 거죠. 그 사이트에 이제 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많은 또 피해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여기에 당했던 피해자분이 1억 정도 피해를 보셨고, 피해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자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네를 끝까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찾아 나서다가 쉬운 재테크라는 이름의 카페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얘네를 카톡으로 접속을 했고, 카톡으로 이제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돈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아. 지금 당장 돈 일부라도 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또 그런 말 할 생각도 하지 마. 너는 너대로 사기쳐. 나는 나대로 너 잡을 테니까, 너 쫓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막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처음에 그걸 시작한 것은 나는 내 돈, 걔네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내 돈 받기 위해서 내가 걔네들을 잡기 시작했던 거였고, 그리고 제 돈을 받으면 저는 이거 너무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 사기꾼들을 찾아 나서는 게, 몇 시간씩 하는 게 저한테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절대 정신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너무나 스트레스고. 그래서 나는 내 돈을 돌려받으면 이걸 그만하고 싶다.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알리고 더 이상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하지, 내 돈 돌려받으면 그때 나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고, 나는 내 돈 돌려받으면 너네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돈을 저한테 이제 500만 원을 보냈고, 저는 이제 그 돈을 받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기꾼을 상대로, 얘네가 경찰에 잡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얘네 말대로 얘네가 항상 저한테 우롱하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야, 신고 백날 해봐. 경찰이 우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은 못 잡아. 왜? 경찰은 우리를 잡으려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거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야, 한국 경찰 꽤 세. 니네 못 잡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이거를 제가 8개월 동안 지금 이 피해자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막 피해자들 저희 집으로도 막 모시고 와가지고 그리고 같이 경찰서도 가가지고 신고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경찰은 우리의 피해자의 편이 아니구나. 경찰은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 경찰의 서로 미루기식, 그리고 정말 안일하게,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 이거 도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토토 사이트나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면 이거 불법 도박이에요. 걔네들은 못 잡지만, 그 돈 찾지도 못하지만, 지금 누구씨가 신고를 하면 누구씨는 지금 불법 도박으로, 오히려 도박한 사람으로 지금 벌금 혹은 지금 실형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신고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거에 겁박을 받아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그런 글들, 그런 호소글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니 이 나라가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얘네를 만나게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경찰도 못 잡는 내가 경찰도 못 찾아주는 그 돈을 내가 돈을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거래하는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손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길 통지소가 등기 발송되오니 은행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금일 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은행에다 전화를 했더니 맞다고, 고우리 씨 계좌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가 됐다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통장 대여를 한 적도 없고 어떤 대포 통장에 관여한 적도 없고, 뭐 나는 대출, 요즘 뭐 대출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걸 시도조차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보이스피싱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냐 했더니, 500만 원 들어온 것이 보이스피싱, 그래서 그 대포 통장에서 흘러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 넣은 것, 입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그 신고자가 넣은 통장은 대구은행인데, 계좌는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대포 통장이 얘네가 인출을 하기까지 한 10개의 통장을 거쳐서 이걸 이제 앞 통장, 뒷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금 흐름이 그 대구은행에다가 그 사람이 넣었고, 저는 이제 중간 어디 정도의 통장이 이제 저한테 돈이 들어온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자금 흐름이, 그 돈이 흘러서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그 돈은 다 뺐고, 그리고 중간에 한 5번째 정도 제가 통장이라면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통장에 다 돈이 하나도 없이 5번째 통장 어디 정도에 어디 즈음에 500만 원을 저한테 주려고 돈을 넣고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계좌 이체를 했던 건데, 어쨌든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포 통장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지급 정지를 했는데 거기에 돈이 없으니, 그리고 거기로 흘러간 통장이 없으니, 그 다음 해서 제가 받은 그 통장에 500만 원 누군가가 넣었고, 그 통장이 누군가의 통장으로 갔는데 그 통장이 저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통장부터 저한테 오기까지 모든 통장이 싹 다 지급정지가 된 것이고,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저는 받고,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입금한 그 사람 통장이 묶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은행 거래를.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뭐하고 받고 했던 그 사람들의 통장까지, 그러니까 저랑 모르는 사람들까지 싹 다 통장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야 그래 바로 뭐 대포 통장에 저한테 다이렉트로 보냈다고 하니 나는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명을 그래서 오늘 하나은행 가서 사고 왔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랑은 상관도 없이 내가 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허위 신고거든요. 그 계좌를 잠그려면 보이스피싱으로 내가 당해서 그 계좌를 신고를 하는 거 외에는 그 통장을 전화로 은행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행법에. 이런 사기로 인해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은행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통장을 잠그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다이렉트로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잠글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고자도 저와 같은 재테크 사기를 당했지만, 그렇게 하면
통장을 잠글 수가 없으니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그 허위신고로 인해서 왜 허위신고를 하냐, 그 통장을 잠그면 그 대포 통장들을 얘네가 다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들에 다 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를 막으면, 지급정지를 시키면 제가 당했듯이 모든 통장들이 다 막혀요. 그럼 그 안에 돈이 분산돼 있어도 돈이 몇 억이 될 거 아니에요. 몇 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넣은 돈을 합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허위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허위신고를 하던 말던 저랑 상관이 없으면 정말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그 허위신고 전화 한 통화로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신고, 그 전화 한 통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파급과 그 파급력과 그 피해를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할 거냐고요. 그게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은행에서는 자기네도 어쩔 도리가 없대요. 그냥 그 신고자가 풀을 거나 아니면 그 혐의가 입증이 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린대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래 기다린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 어떡하냐고. 나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심지어 그 친구는 사업자 통장이고 다른 통장들 다 묶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들을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거냐고요. 그 제가 이 사람이 누군 줄도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재테크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피해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쉬운 재테크에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다가 지급정지를 시키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다라고 했던 그 시간과 제가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던 시간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100%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라고 제 연락처를 남겼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고, 그날 저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게 어젠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없어서 정말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것도 괜찮으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라 했더니 읽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다가 글에다가 또 댓글로 달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런다고 기다려드린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 지금 저 때문에 선의의 분들이 지금 계속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허위 신고한 그 신고자를 고소를 하려고 한다. 은행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소를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지금 그 신고하신 분도 피해자시지 않냐. 피해자이시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 피해는 당했지만 더 이상의 어떤 허위 신고로 인한 그런 또 책임의 그런 소지가 또 발생이 되면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결국 그거를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신고로 인해서 곤란에 빠졌고, 그러면 그것이 허위 신고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것을 철회만 하면 되는 거래요. 은행에 전화해서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던 거 철회해 주세요 하면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통장도 그냥 자동으로 풀린대요. 그러면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결국 이렇게 제가 곤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뭐 금감원의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하고,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신한은행이어서 신한은행도 같이 갔어요. 제가 이 친구가 돈을 빌려준 것이다. 입출금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했는데도 제 통장이 풀리지 않으면 뒷 통장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네한테 얘기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저와 같이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냥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기다려라 라고 한다고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저 오늘 피해구제 신청서도 다 쓰고 증거도 다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신한은행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앞 통장인 하나은행 고우리씨 계좌가 풀려요 라고 했지만 저는 정당하게 목소리 높여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는 별개로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어떻게 안 될까요?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 이게 절차예요 라고 하면서 막상 조금 화를 내고 본인이 이 권한이 없으면 권한자를 우리를 소개를 해줘라, 연락을 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일을 하려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경찰들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경찰서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제가 피해자가 움직일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피해자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민원 담당하시는 그 경위 여자분이 저한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저도 모르고요 라는 말을 해서 제가 너무나 또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아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꼭 목소리를 높여서 일을 하세요라고 해야 그때서야 일을 하니, 그러니까 저처럼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그래도 제가 일 처리를 오늘 받고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석 달을 기다렸어야 됐고, 제가 이거는 이제 진행 상황은 제가 올릴 생각이에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그냥 또 오늘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렇게 피폐한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뭔가를 하고 와서 다음 주가 되면 금감원에 넘어가서 뭔가 또 제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오늘은 하고 와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이런 상황에 되신 분들은 목소리 높여서 저처럼 그 담당자, 창고에 있는 담당자가 저로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어떤 권한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을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던 그분에게 전화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분과 다시 통화를 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니 오늘 그걸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내 목소리를 내시고 일을 하게 만드셔야 이들은 움직인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되셨더라도 절대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듣고 그래 기다리자라고 해서 그 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저처럼 목소리 높여서 혹은 싸움이 될지언정 하실 말씀은 하셔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라고 제가 이 두서없는 이 긴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메일 주소 항상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멍청하게 사기나 당한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댓글들은 달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또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